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술 기업이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위키피디아 정보랑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손안에 그 스마트폰을 바로 인공위성에 직접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 이런 걸 넘어서요. 전 세계 통신 소외 지역을 없애겠다. 이런 아주 큰 비전을 가진 회사죠. 와, 정말 큰 꿈이네요. 물론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인 장벽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혁신 기술이나 새로운 투자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렇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게 2017년에 텍사스에서 시작됐고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죠. ASTS라고요. 네, 핵심은 이제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우주 기반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진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걸로 바로 위성이랑 통신을 한다. 뭐 특별한 장비 같은 거 없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기존 스마트폰을 그대로 쓴다는 거. 이게 예를 들어 스타일링크 같은 서비스는 별도 단말기가 필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접시 같은 거 달아야 하죠. 그렇죠. 그런 부담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건 또 저기 보다폰이나 AT&T 같은 주요 통신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론적으로는 28억 명 이 정도 되는 가입자들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의미하죠. 28억 명이요. 와.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 궁금한데요? 그게 2022년에 쏘아올린 블루워커 3라는 위성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블루워커 3. 네, 안테나 크기가 무려 64제곱미터라고 해요. 펼쳤을 때요. 64제곱미터요? 우주에서요? 와, 거의 작은 아파트 크기인데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크기죠. 이걸로 실제로 일반 스마트폰끼리 통화도 성공했고요. 4G, 5G 연결 테스트도 했는데 속도가 최대 21Mbps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21Mbps요? 위성에서 바로 쏘는데? 네,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성공했다고 하니까 기술 시연은 확실히 된 거죠. 대단하네요. 그럼 어떤 기술이 핵심인 건가요? 핵심 기술은 역시 그 거대한 위상 배열 안테나랑 빔포밍이라는 기술이에요. 빔포밍이요? 네, 이게 뭐냐면 수많은 작은 안테나들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해서요. 위성 신호를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특정 사용자한테 딱 집중시키는 겁니다. 아, 그럼 멀리서도 신호를 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먼 우주에서도 스마트폰이랑 직접 통신이 가능한 거죠. 21Mbps면 사실 외딴 지역에서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확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속도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첫 상업용 위성 5기, 블루버드 블록 1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작년 9월쯤 발사돼서 운영 중이고요. 아, 이미 상업 위성이 운영 중이군요. 네. 그리고 곧 아마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훨씬 더 빠르고 성능 좋은 블록 2 위성을 한 60기 정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속도도 최대 120Mbps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120Mbps요? 와,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네, 요즘 우주 산업이 다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파트너사들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정말 쟁쟁하더라고요. 보다폰, 라쿠텐, AT&T, 심지어 구글이랑 버라이즌도 있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트너사들 가입자만 합쳐도 28억 명이 넘는 거고요. 최근에는 보다폰하고는 2034년까지 가는 꽤 장기적인 상업 계약도 체결했어요. 2034년까지요? 네. 이 파트너십이 그냥 기술 검증, 이걸 넘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비스에 꼭 필요한 주파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주파수 없으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T&T나 버라이즌이 가진 850MHz 대역 같은 걸 써야 하거든요. 이런 주파수 접근권을 확보하고 또 이미 있는 고객 기반을 활용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거죠.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음영 지역 회수 같은 이점이 있으니까 협력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서로 윈윈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미 우주개발청, SDA라고 하죠. 국방 쪽하고도 한 4,3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재정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런 큰 프로젝트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스펙 합병으로 상장하긴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아직은요? 네, 그래서 주가는 기대감하고 우려가 막 섞이면서 변동성이 꽤 큽니다.
작년 8월에 첫 상업위성 발사 확정됐을 때는 주가가 확 오르기도 했었죠. 롤러코스터를 타는군요. 그렇죠.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주당 순손실, EPS는 예상보다는 좀 적었는데 매출은 아직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긴 위성 쏘고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 들겠죠. 맞습니다. 이런 혁신기술 기업들 초기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비 위성 발사 비용, 이게 정말 천문학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5년 1분기 예상 자본 지출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가 넘어요. 와, 1분기에만요? 네. 그래서 작년 9월에도 한 4억 달러 규모로 유상증자를 했고요. 이렇게 계속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인 거죠.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범위도 막 30달러에서 63달러까지 엄청 넓어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려운 점들도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과거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계획이 좀 늦춰진 적도 있었고요. 지연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금 조달은 계속 풀어야 할 숙제고요. 특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블루워커 3 위성 있잖아요. 이게 밤하늘에서 너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밝게요? 얼마나 밝길래요? 거의 1등급 밝기 수준이라고 하니까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 수준인 거죠. 그래서 천문 관측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천문학계에서는 큰일이겠어요. 그렇죠. 이건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ASTS 측에서도 이걸 알고 있고 국립과학재단 NSF랑 협력해서 위성 방향을 좀 조절한다든지 해서 밝기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켜봐야죠. 해결책을 찾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또 중요한 게 상업 서비스를 실제로 시작하려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요.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났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스타링크 같은 경쟁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경쟁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통신을 하겠다. 이런 정말 혁신적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회사고요. 네. 기술 시연에도 성공했고 첫 상업 위성들도 이제 막 배치하면서 중요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수십억 인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 뒤에는 천문 관측 방해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고 또 기술적, 재정적, 그리고 규제 관련 허들들이 여전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양면성이 있네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모든 곳에서의 연결이라는 그 혁신,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어쩌면 밤하늘과 같은 이런 공공자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고려해 볼 때 여러분은 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